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개된 편지를 통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목하며 처단하라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내란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표를 찍은 겁니다. 더 참담한 건 여기에 많은 여당 정치인들이 집결해 힘을 보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 세력과 여기에 기댄 여당 정치인들의 민낯을 해부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어제 공개한 김 전 장관의 서신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에서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 폭거, 정부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3.1절 서신이란 제목의 자필로 적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 국민에게 알린다며 3가지 사항을 적었는데 탄핵 각하와 탄핵 소추안 재의결과 함께 3번째 항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적시한 뒤 처단하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엔 날짜를 쓰고 본인 서명까지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정광훈 목사 주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편지를 들고 연단 위에 올랐습니다. 편지를 흔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이 적어주신 구호를 제가 읽고 외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처단하자!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했던 재판관 3사람만 찍어 척결 대상으로 언급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계엄 포고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며 내란 세력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말라며 단식 농성을 하는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국가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단식하는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요? 앞으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지 김상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나흘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해선 안 된다며 한 의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연일 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에도 헌재 재판관들은 휴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록 검토 등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선고 일정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의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9인 체제가 돼도 재판부가 그동안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 기존 8명이 평의와 평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9인 체제가 된 헌재가 마 후보자를 평의에 포함시키는 경우였습니다. 당초 이런 경우 지난 11차례 변론 녹음을 심판정에서 다시 들어야 해 선고 지연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관보에 게재한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규칙 개정으로 이 변수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144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달라지더라도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판을 갱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연되지 않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만을 위해 개정된 건 아닙니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형사재판 갱신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속보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걸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공천을 해주면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3월 말 박완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명태균 씨는 이 자리에 김영선 전 의원을 앉히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월 2일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상대 후보 잡는 수치만 나오면냐라고 하자 명 씨는 김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5차례에 걸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선 공천에 대한 확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가 꺼내든 새 카드는 바로 김건희 여사.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한 4월 28일 명 씨는 윤 대통령 측근 함성득 교수에게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를 공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명 씨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면서 살려주시면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고 노골적으로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공관위원장이 된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략공천 주라고 해달라. 사모님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다. 다급한 나머지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명 씨는 추가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관위원장으로 윤상현을 추천한 사람이 자신이라며 위원장에 앉자마자 윤 의원이 얼굴을 확 바꾸니 황망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걱정 말라고 하지만 너무 불안하다. 저와 제 가족의 생사가 이번 일에 달려있다. 마지막 소원이니 부탁드린다며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문자를 전달받은 함 교수는 알겠다며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대표가 전화했다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함 교수에게 전달한 이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도 실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공천은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 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공천 발표 전날 통화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김 여사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 참담한 건 이렇게 대놓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두둔하거나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집회 연단에 나와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수자고 선동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극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씨에게 고맙다며 헌재 폐지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선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갑자기 국가기관을 때려 부수자며 선동에 나섭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수셔야 됩니다. 저 부수자!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서천호 의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희망버스 관련 여론조작으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2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작년 설 특사 발표 직후 곧바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당내에서도 약속 사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직접 헌법기관을 부수자고 나선 데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재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처럼 엉터리 재판을 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면 된다는 겁니다. 홍 시장은 극우 집회의 중심에 서 있는 전광훈 목사에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나 전한길이 난 그 사람 참 고맙다고 봐요. 네. 네? 그 사람들 우리 대신해서 아스팔트 투쟁을 해주잖아요. 네. 야권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임을 자처하면서 폭력적인 헌법 불복종을 선동하고 있다며 서천호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가 어찌 되든 상관없이 윤석열만 지키면 만사 형통이라는 뜻입니까? 극우의 미몽에 빠져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극우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선 차마 그대로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의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호명하며 발부라고 연호하거나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여성 재판관을 비하하고 성소수자에 빗대 조롱하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이 정녕 이 정도란 말입니까?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영배 구속! 발바! 헌재 해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바 발바송이라며 헌법재판관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위협했습니다. 발바송을 하겠습니다! 문영배를 밟아! 밟아! 이미선을 밟아! 밟아! 헌재를 밟아!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정광훈 목사는 대놓고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부정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장난치고 있는데 8명의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목사라며 연단에 나서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거친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야이 당장 멈춰라! 너희가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면은 문영배, 이 넌 나한테 죽어!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서 이번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공격적 선동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성 재판관을 향해선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선한테 이래. 이미선이 여자 아니야? 여자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 시작! 동성애를 넣어놔. 왜 그러는 거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는다면 우리 강화문 애국 세력은 헌재를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고 근거 없는 혐중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